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기업과 경영의 3주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차 3교시입니다. 3주차 3교시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처음에 중국 경제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서 중국 기업들을 둘러싼 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국유기업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민영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국 외자기업에 대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외자기업의 이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외국 자본이 중국에 진출하여 외국계 기업, 외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 개혁 개방이고, 개혁은 중국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각 분야에서 개혁적인 생각으로, 또 개혁적인 방식으로, 열린 방식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고, 개방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문호를 연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은 처음에는 가트, 그 다음에 WTO 조직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한 다음에 외국 자본이 중국에 진출하여 외국계 기업, 즉 외자 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개혁 개방 중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 개혁 개방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은 중국이 문호를 열고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단순히 외국과 무역을 하는, 통상을 하는 측면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1979년에서 1984년간의 기간은 중국이 해외 직접 투자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용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외자 기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외자 기업이 중국의 투자 환경, 산업, 사회 기반 시설, SOC, 산업시설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중국이 국제금융조직 또 외국 정부로부터 차관을 데려와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외국 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 기업, 외자 기업, 이런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한 경우는 매우 적었습니다. 1979년에서 1983년 사이에 중국이 승인한 외자 기업의 직접 투자 프로젝트는 1,558개였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협의 금액은 68.75억 달러. 그 중에 실제로 외자 기업이 사용한 금액인 실제 이용 외자 금액은 26.86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연평균 실제 이용 외자 금액은 5.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 투자 금액도 굉장히 적습니다. (1979년) 제5기 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 2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 중해합작기업경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에 중국과 외국 간의 합작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이 외국과 경제협력의 문호를 열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틀이었습니다. 또 1983년 9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중해합작 경영기업 실시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항상 기업법이 나오고 또 실시 조례가 나옵니다. 이런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实施条例 나왔습니다. 이 조례는 중국 내에서 설립할 수 있는 산업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외자기업 설립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설립할 때 어떻게 심사를 하고, 중국 정부는 어떻게 심사를 하고,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자본 납입은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하는 측면에서 일련의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1984년에서 90년 사이에 외자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발전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6년 4월에는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통과시켰고, 이러한 법은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외국 투자자가 100% 투자한 기업, 즉 독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외자기업을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합자기업, 보통 경영학에서는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JVC입니다. 합작기업이 있고 독자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기업, 도즈지예는 wholly owned subsidiary, 모회사가 100% 지분, 즉 외국 투자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중국에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 독자기업, 합자기업인데, 합자기업은 중국 내에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고 중국 기업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공헌을 했을 때, 또는 중국 기업이 투자를 하고 외국 기업이 어떤 부분에 대한 공헌을 했을 때, 그 공헌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기술이다, 노하우다, 광산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을 자본의 일부로서, 투자한 자본의 납입 자본의 일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작기업이 있었습니다. 합작기업, 독자기업, 합작기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90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는 중화합작기업경영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외자기업법 실시 세칙,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 잠정 시행조례 등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공무원은
이런 경제개발구를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지역이 상하이, 상해였습니다. 상하이였습니다. 상하이 부동 신취 설립하기로 결정해서 연해 개방 지역의 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연해 개방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교통, 에너지, 통신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교통이나 에너지나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회 간접 자본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이 되면서 중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이 되었고, 또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3자 기업,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독자 기업, 합자 기업, 합작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서 1995년은 중국 외자기업 투자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해외 직접 투자 승인 프로젝트는 12,900개, 실제 이용 금액도 43.66억 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국유기업 개혁과 외국 자본 유치를 결합해서 국유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외국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 중에서 중국은 외국계 기업의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기술과 바꾼다. 시장을 통하여 기술을 받아들인다. 이 시장 환技术라는 정책적인 지침을 가지고 외국 기업의 기술을 유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중국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해서 중국에 온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 외국계 자동차 회사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데 외국계 기업 한 개가 중국 기업 2개 기업과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 1개 기업이 중국 기업 2개 기업과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각각 외국 회사는 외국계 회사, 외국 투자 회사, 외국 기업은 그 중국 내에서 세워진 자동차 산업의 조인트 벤처 합작 기업에서 5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회사 하나에 2개의 중국 기업과 협력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좀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베이징 현대, 그래서 북경 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또 자동차 회사 설립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그런 예였습니다. 그런 예였고, 여기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에 있는 기업들 말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100% 지분을 가진 그런 독자 기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 완성차를 만드는 산업에서 바뀔 것이다. 외자 기업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100% 지분을 가진 회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92년) 중국은 덩쇼핑이 남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자 했습니다. 개혁 개방은 늦춰지면 안 된다. 더욱 속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은 개방할 수 있는 지역과 산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고, 중국 공무원은 중국 행정부 조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포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중국 공무원은 개방할 수 있는 지역과 산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수준에서 입체적이고 다양한 개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1992년에 이르러서 중국이 신규로 승인한 외자 기업 수는 4,800개였고, 실제 이용 금액도 110.07억 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1993년에 이르러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때 실제 이용 외자 금액은 275.15억 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1995년에 이르러서 중국이 승인한 외자 기업 수는 3,700개, 실제 이용 금액은 375.21억 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외자 기업 관련 정책과 환경입니다. 외자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자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더욱 외자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중요하게 여겼고, 합작 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자본 금액과 주식수를 증대하였고, 신설 기업 중 외자 기업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 국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역시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방식으로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방식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조속히 국민 경제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 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때문에 대중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일정한 엄격한 자격 조건을 취득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외국계 기업당 2개의 중국 파트너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외자기업 정책의 변화. 1996년 이후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제7차 5개년 발전 계획, 8차 5개년 발전 계획, 제9차 5개년 발전 계획 기간 중에 외국 기업이 투자 규모 중심,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운영의 방식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의 외국 자본이 투자를 했을 때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관해서도 행정적인 간섭에서 산업 정책에 따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이후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유기업에 비해 외자기업들이 과도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국유기업에 대한 또는 자국기업, 중국 내에 있는 자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자기업이 누려왔던 면세 혜택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8차 5개년 발전 계획 이후 홍콩이나 마카오 위주로 이루어지던 외자기업의 투자 규모, 투자 구조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타이완, 샹강,澳门, 그러니까 대만, 타이완, 홍콩, 마카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가 점차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홍콩은 이미 많은 제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중국 대륙에 이전하였고 중국 대륙으로 산업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제조업들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의 경제 체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기준으로 홍콩, 일본, 타이완, 미국, 싱가포르, 한국, 영국, 버지니아 제도,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루어진 해외 직접 투자가 전체 해외 직접 투자 중에서 90%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들을 조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자 기업 관련 정책 논쟁과 변화 부분입니다. 2004년에 이르러 중국 내 외자 기업의 문제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쟁에서는 첫째로 내자기업, 여기서 보시는 내자기업, 내즈企业, 내자기업, 외자기업에 반대되는 말로서 중국 내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과 국유기업,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소득세율 차이가 과도하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다. 경제가 해외 직접 투자, 대중국 해외 직접 투자에 의존하는 부분, 영향을 받는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 안전성 문제로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위엔화의 평가 절상 압력이 더 커지게 되고 보통 위안화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중국어 발음을 하면 위엔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위엔화라는 말을 씁니다. 위엔화의 평가 절상 압력이 더 커지게 되고 인플레이션 방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따라서 외환 보유고만큼 인플레이션, 통화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위엔화의 평가 절상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전을 해주는 가운데 중국 위엔화가 평가 절상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방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합자 위주에서 독자 기업과 외국 투자자가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형태로 바뀌게 되어서 일정 수준에서 산업 수준과 산업 수준의 독과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외자 기업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기업들을 더욱 확고하게 지배할 수 있는 독자 기업, 그리고 외국 투자자가 지배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산업 수준의 독과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섯째로 유통시장에서 외자 기업의 자금력과 외자 기업의 자금력과 경쟁력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다시 이윤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중국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억제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통시장. 그럼 잘 아십니다. 마트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자 기업의 자금력과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하고 先占市场再寻取最大利润 다시 최대의 이윤을 얻게 된다 하는 전략을 채택해서 중국 기업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을 장악해서 다시 점점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섯째로 사실 이 부분, 다섯째 부분, 또 넷째 부분은 사실은 이 당시에 조금 너무나 민감한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일례로서 유통산업에 있던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했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롯데그룹 또는 이마트가 중국에 투자를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외국의 기업들도 많이 우리 한국 기업들을 제외한 외국의 유통회사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거두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한국 기업들은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외국의 기업들도 외국의 유통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외자 기업 관련 정책 논쟁과 변화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째로 외자 기업이 일반적으로 외국 본사의 기술을 들여와 적용을 하고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자주적인 생산 능력, 자주적인 개발 능력들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R&D 센터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핵심적인 기술은 본사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ABB 같은 경우도 원래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본사에 기술 노하우가 있고 본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개발을 하고요. 현대기아차 역시 본사에 있는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기업들이 자주적인 개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곱째는 외자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수입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의 소모를 가속화한다. 자원의 소모는 비단 지금 시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자원의 소모를 가속화한다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중국이 민영 경제를 위주로 한 경제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민영 경제를 위주로 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자 기업에 대한 초국민 대우, 초고민 따위, 초국민 대우, 초내국인 대우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경쟁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서 중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외국계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민영기업,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가지는 혜택, 정책적인 혜택을 철폐해야 된다. 정치적인 혜택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8년 중국의 투자 환경과 외자 정책을 둘러싼 두 가지 법규가 발표되었습니다. 각각 기업 소득세법과 외자 기업 관련 새로운 정책 실시. 이들은 각각 기업소득세법과 노동계약법이었습니다. 기업소득세법은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의 소득세를 모두 25%로 규정을 했습니다.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 의 소득세를 모두 25%로 규정을 했습니다. 노동계약법은 외자 기업과 중국 기업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과 노동자는 어떤 근무를 하는가, 보수는 어떻고, 계약 기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고 노동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계약서의 내용을 또는 구두로 만들어진 계약서의 내용들을 전부 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서 형태로 바꾸어야 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 내 외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